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역 정서에 반하는 서울대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역의 정관계와 시민사회가 국회를 직접 방문해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법인화법 개정안의 발의를 철회하라. 지역사회의 요구가 국회 정론관에서 한 목소리로 터져나왔습니다. 광양 백운산의 강제 수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서울대에 더욱 큰 혜택을 주는 법안이라는 겁니다. 19대 국회 때 발의됐다 철폐된 법안을 20대 국회가 다시 추진하고 있다며 민생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지역 대표단은 특히 이번 법안 발의가 특정 의원의 지역군의 서울대 캠퍼스 유치 의도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신캠퍼스나 이런 게 협약 체계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좀 강하게 본인이 얘기했지 않겠냐. 광양 백운산의 소유권 논란을 불러온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벌써 6년. 이후 8만여 명의 서명이 각 부처에 전달되는 등 전 시민적 반발이 분출됐지만 본 법안의 폐지는커녕 오히려 서울대의 재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겁니다. 백운산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걸고 국회에 입성한 정인화 의원은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문위의 위원장과 3당 간사들에게 일단 이 법의 부당성을 설명을 하고 국회 부의장 또 국회의장실까지 이 법에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 시민사회와 정관계는 앞으로 서울대와 소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안양시 등과도 소통의 폭을 넓혀갈 예정이어서 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생태와 문화, 예술을 접목한 국제 아트 페스티벌이 오는 11월 18일부터 열흘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과 도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과 생태 등을 주제로 한 조각, 설치미술, 영상미디어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이 선보이게 되며 생태 문화도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 심포지엄도 함께 진행됩니다. 순천시는 이와 관련해 어제 행사 기본계획 보고회를 갖고 국제조형예술협회에 소속된 세계 65개 나라를 대상으로 참가국 모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17일 실시되는 2017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가 8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세부 계획에 따르면 수능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5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입니다. 수능 성적 통지표는 12월 7일 수험생에게 배부되며 재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시험 반입 금지 물품도 휴대전화와 전자사전 등은 물론 올해는 LED 형태로 눈금과 바늘을 표시하는 시계가 추가됐습니다. 민선 6기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의 잡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번 투명하지 못한 선거전으로 의장 자리에 연연하는 이유에 대해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한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던 여수시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선거가 끝나자마자 표 매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모 의원이 특정 후보를 의장으로 밀어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고흥군 의회도 의장 선거 전 한 후보가 의원들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참고인 조사까지 벌였습니다. 의장 선거 때면 불거지는 잡음으로 시의회 의장이 도대체 어떤 자리인지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수장으로 의회 내의 사무를 지휘하고 회의 진행에 의사 정리권을 쥐고 있습니다. 의장 지휘로 차기 선거가 유리한 데다 의원 내 영향력 행사도 막강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여기에 각종 업무 추진비와 관용 차량, 비서진이 지원되며 판공비도 따로 지원되는 등 애우도 상당합니다. 입법자 수장으로서 이제 밖에 가면 항상 시장하고 동격으로 이렇게 예우를 받잖아요. 어떤 권력이죠, 권력력이죠. 하지만 의장에 대한 특별 대우가 경쟁을 부추기고 패단을 낳는 만큼 의장에게 지원되는 부분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제라도 의장 직책을 명예만으로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들이 의장에게 많은 권력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력을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시민들이 모아준 권력을 자기 개인적인 이권이나 특권 누리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을 올바로 견제하고 비판하기 위한 의회 역할이 의장 선거 전부터 삐걱거리면서 자치단체마다 후반기 의회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오는 9월 기부 체납될 GS칼텍스 예울마루의 연간 운영비 분담액이 확정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그동안 GS칼텍스가 연간 운영비 45억 원을 전액 부담해왔지만 기부 체납 이후 여수시가 운영비의 38%인 17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GS칼텍스가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여수시는 시설 유지와 관리 비용을, GS칼텍스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각각 부담합니다. 한편 예울마루 2단계 사업인 장도 문화예술공연 조성 사업은 오는 11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 마칠 예정입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관련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안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공중보건의 등으로 근무한 기간을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한편 해당 법률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총선 등과 맞물려 논의가 중단돼 폐기된 바 있습니다. 장마의 태풍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 우리 주변의 위험 지역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10m 높이의 축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반토막 난 주택입니다. 충격을 받은 집주인 57살 김모 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꽝 소리 나더니 가스레인지조차 싱크대에 전부 넘어가 버렸어요. 올려갖고 팬티바람에 막 나왔고 바깥에서 나르셨어요.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무너진 축대와 집은 사흘째 그대로 방치됐고 추가 붕괴를 막을 장치도 부실합니다.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으로 흙이 이곳저곳에 쌓여 있고 부서진 나무들이 엉켜 있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진 비에 토사가 통학로 주변으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신고를 받은 자치단체가 임시조치로 쌓인 흙더미를 걷어내고 배수로를 청소했지만 학교 측은 끝나지 않은 장마가 걱정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우선 배수로를 치웠기 때문에 이제 물 구배 자체는 이렇게 물은 원만히 흘러나갈 걸로 보고요. 향후에 이제 비가 한꺼번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다시 또 흙이 또 이렇게 배수로를 이렇게 덮치니까. 노후 건축물과 절개지, 축대 등 붕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를 대책으로 내놨지만 관할 부서가 각각 다르다 보니 위험 지역 실태 파악도 어려운 상황. 장마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이번 달 많은 비가 예보돼 있지만 예방은 뒷전입니다. 자연재난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예방보다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상할 수 있는 비 피해 등 재난 상황에도 민원을 통한 사후 처리에만 급급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가 해묵은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빠른 해결에 방점을 찍다 보니 경제정의가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이전 시장 시절에 잘못 추진됐다가 민선 6개의 발목을 잡은 사업들이 최근 잇따라 해결되고 있습니다. 130억 환수로 매듭지어진 롯데쇼핑 광주 월드컵점의 불법 재임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도 기존 사업자에게 229억 원을 물어준 뒤 새 출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제2순환도로 문제도 매크로 측과의 지리한 소송을 중단하고 협상을 통해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최소 운영 수입했던 보장, MRG 이걸 폐지를 합의하고 1,300억 원 정도의 시민의 혈세가 절감될 수 있는 몇 달에서 몇 년씩 끌어오던 이 현안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잇따라 해결됐습니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기자는 계산과 민선 6기 후반기에는
새 출발의 속도를 내자는 광주시의 생각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기다려도 왔는데 그 삼심까지 가는 거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서 이제 화해 공고안을 받아들이겠다? 그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민사회단체도 법적 판단을 구해보지도 않고 실리만을 앞세워서 기업이나 자본과 서둘러 타협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여수 관광지 주변 식당을 이용한 관광객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전국 유명 맛집과 관광지 인근 식당 등 음식점 이용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여수가 전체 민원의 2.9%로 강릉 9.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불만 유형은 음식점 위생 불량이 가장 많았고 불친절과 품질 불만 등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식당들을 행정 처분이나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를 위해 수입 화물 영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항만공사는 그동안 광양항의 물동량이 수출 화물이 많은 반면 수입 화물은 적다는 분석에 따라 수도권 화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입 물량 취급이 많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지역 선어시장 상인들이 금어기 불법 어로 행위를 막기 위해 이 기간 수산물 판매를 안 하기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중앙동 선어시장 상인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낙지와 꽃게 금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당 어종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회는 이 같은 캠페인을 통해 금어기 기간 단 한 건의 수산물 판매 행위도 적발되지 않았다며 자체 단속을 통해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약하게 장맛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전남 지방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우량을 보시면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150mm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충청 남부와 남부로도 20에서 70, 수도권과 강원도로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까지 충청과 남부 지방 곳곳으로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면서 요란스럽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수도권 지방의 폭이 한번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29도, 광주 2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6도가량은 떨어지겠습니다.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오늘 비가 내리다가 중부지방은 밤부터 그치겠는데요.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 보시면 서울 29도, 전주 28도, 대구 28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